일단 3번 먼저 볼게요. 3번이요. 3번에서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요게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네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얘가 x축이고 얘가 알파랑 베타여서 요놈 이렇게 왔겠구나 라고 바로 그리셔야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쌤 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중근가지는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중근가지면 알파에서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형태죠, 그치? 이렇게 빠르게 그려낼 줄 아셔야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었을 때 x-1의 제곱이니까 굳이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너가 1이고요 얘가 위로 볼록했겠구나 이러고 바로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2차 부등식을 해석을 할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때의 x값이 얼마야 이건데 위에 있는 건 없죠, x축보다, 그치? 같은 거 딱 하나 있네요. 언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하나 있죠, 그치? 그래서 요거 그는 뭡니까? x는 1이네 이러고 바로 그냥 써낼 수 있죠. 그림이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오케이.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이요. 4번에서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구해달래요. 한 허근을 구해서 걔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종 구해달랍니다. 제곱의 곱종 구해달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허근을 이렇게 구할 거면 근을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인수분해를 할 때 첫 번째로요 이 px는 0이라고 했을 때 pa가 0인 값을 찾겠죠. 그래서 a가 1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만 찾아내면 되겠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내가 x-1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려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조리제법 이용할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1, 1, 1, 1, 3, 3, 빵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인수분해가, 그치?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근으로 여기서는 실근 하나 x는 1 이렇게 하나 튀어나오고요 여기서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 뿔마 루트 11i 이렇게 나오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구해달라는 게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이니까 a가 2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2분의 뿔마 루트 11인데 이거 각각 그냥 제곱할게요. 4분의 1이고 4분의 11이잖아요, 그치? 이거 두 개를 뭐 해달라는 이야기야? 곱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얘는 얼마? 16분의 11이죠.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굳이 상관없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똑같거든요, 값이. 그치? 네, 이런 거다. 연립방정식에서 두 방정식 중에 최고차의 차수가 2차면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립 2차 방정식이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1차는 0이라는 1차 방정식 하나 주어지고요. 2차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 주어지고요. 또는 얘가 둘 다 2차인 경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보통은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한 놈이 1차고 한 놈이 2차면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치? 또는 그래프의 교점좌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게 이제 뭐냐면 합과 곱이 주어진 형태인데 이건 대칭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이따 뒤에 문제 있는데 이거 하나 중요하고요. 오케이, 이거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차랑 2차면요 2차랑 2차끼리는 연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될 거냐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1차의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이거 얘가 0일 때 1차가 0일 때 그리고 2차는 0 요거랑 다음에 요 1차가 0일 때랑 2차가 0일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요. 요 방정식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쌤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매우 특수한 경우인데 그런 거 이제 고난도 문제고요. 오케이? 아마 그때는 상수항이 같긴 할 텐데 이제 뭐 시험 대비하거나 그때나 나오겠지 이런 건. 그럼 7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할 때 말이에요. 문제를 풀 때. 딱 보니까 7번 연립방정식 풀으라고. 근데 2차 방정식이네. 근데 머릿속에 나는 어떻게 됐냐면 2차 방정식이네.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되겠지 이거란 말이야. 맞지?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되겠지 하고 봤는데 되잖아. 예.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x 4y x 플러스 y는 0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얘는 x 4y는 0일 때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0일 때 요 두 개를 너한테 다 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뜻이. 오케이? 밑에 거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되지? 그러면 자 이제 이거 풀어달라고 하는 건 1차, 2차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죠. x가 4y니까 집어넣을게요. 그럼 20y 제곱이 80이었네요. 그치? 그 y 제곱이 4였네. 아 그럼 이거는 y는 뿔마 2고 y가 뿔마 2면 x는 뿔마 8이죠. 이렇게 두 개 있던 거고 얘는. 그치? 요놈의 근은 이렇게 두 개가 있던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y네. 그럼 집어넣을게. 그럼 5y 제곱은 80이고 y 제곱은 16이네. 그 y가 뿔마 4고요. 이때 x가 마이너스 y니까 이때는 부호가 반대예요. 반대. 맞불이에요. 맞불 4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 근이 몇 개 있던 거예요. 이렇게 8,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4 4, 마이너스 4 이렇게 4개 있던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해달라는 게 뭐였습니까? 7번에서 xy의 최대값 좀 구해줘 라고 했는데 xy의 최대값은 얘는 16 두 개 나오고요. 얘는 마16 또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최대값은 얼마? 16이었겠죠. 알파랑 베타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미리 좀 적고 하겠습니다.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요. 이 3차 방정식에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했을 때 한 개짜리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고요. 두 번째, 두 개짜리의 합은 a분의 c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개짜리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랑 같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고 부호가 맞불,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1 알파 베타고요.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걸 구하려고 치면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해도 되지만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 합이랑 곱만 구해내면 너가 이렇게 곱만 구해내면 구해낼 수 있죠. 그치? 그럼 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쭉 다 더했을 때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그게 A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여기서 세 근의 합이 A잖아요. 그 다음에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입했을 때 1을 집어넣으면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A는 얼마? 2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네, 그럼 A가 2였고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이게 2였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자, 세 개 다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베타인데 그게 뭐야?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한 게 세 개짜리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얼마였냐면 1이었고 곱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1에다가 12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6번에 13이었던 거죠. 됐습니까? 네. 다음에 7번은 아까 16이었고요. 8번은 8이었고요. 됐죠? 오케이. 자, 9번부터 16번까지 또 할 건데 찝어주는 거 먼저 풀겠습니다. 10번이요. 이런 건 별표입니다. 10번. 그 다음에 12번. 네. 10번 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필기 정도는 하시고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 문제에서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 문제에서 만약에 첫 번째로요. 절대값을 이렇게 하나 포함하고 있다고 봅시다. 하나 포함했을 때 이런 거 주어지면 그냥 바로 너는 근을
구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아, 요게 x가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랑. 그 다음에 얘가 알파보다 크답니다. 절대값 x가. 그럼 얘는 얘가 x가 마이너스 알파보다는 작고 알파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는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한 개짜리는. 맞지? 절대값의 의미에서 바로 끄집어낼 수 있죠. 절대값이 알파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0을 기준으로 거리가 알파보다 짧아야 됩니다. 맞지? 맞아요? 요거를 내가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요. 1번을요. 이렇게 됐을 때 0을 기준으로 거리가 딱 알파인 지점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거리가 0까지의 거리가 알파보다 작은 애들은 작으려면 이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0까지의 거리가 알파보다 작아야 돼 이거잖아. 지금 해석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거지 지금. 그치? 얘는요. 0까지의 거리가 알파보다 커야 돼 이거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이제. 얘는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가줘야 되지. 그래야 0까지의 거리가 알파보다 큰 애들이죠. 멀어져야 되잖아요. 더. 맞아요? 하나짜리 이런 거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내가 너한테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대. 이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쌤, 저 이거 배운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x 마이너스 3 그냥 덩어리로 봐. 얘가 0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돼?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이랬다는 이야기지. 그냥 바로. 맞아요? 그러면 얘가 x의 범위니까 이건 이거잖아. 그럼 얘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오지? 한 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애들 있죠.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데 식이 2개 이상이야.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 2개 이상. 맞아? 이거 그냥 단순히 대수로 그냥 풀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냥 범위 여러 개 나눠서. 근데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프로 접근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다 까먹으셨죠. 근데 한번 보여주셨을 때 저거 하고 이제 지금 익히시면 됩니다. 또 나올 때마다 계속 그냥 보수공사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1차 부등식은요. 1차 함수는요. 꺾은선 그래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런 그래프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의 x범위가 어떻게 돼? 로 해석해서 풀 거라고요. 오케이? 네, 그럼 볼게요. 오른쪽 지운다잉? 네. 자, 그럼 볼게요. 봐봐. 얘가 지금 이거 좀 볼게. 얘가 요 1차 부등식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얘 좀 그릴게. 얘 y는 이거라고 하고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얘가 꺾이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요. 얘가 0이 되는 지점들 있죠.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그 지점들. 그게 x가 뭐랑 뭡니까? 2랑 4죠. 그 지점에서 꺾입니다. 그럼 x가 2일 때 얘는 뭐 지나? 얘는 0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잖아. 그때 y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였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 그래프는 뭘 지난다는 이야기야? 2,2를 지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얘가 x가 4일 때 얘는 0이고 여긴 2잖아. 그치? 그때도 y는 2지. 그럼 얘는 4,2를 지난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왔어? 자, 근데 봐봐. 이 그래프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 근데 이렇게 중간에 연결이 어떻게 됐을지 막 이렇게 곡선으로 됐을 수도 있고 막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는 끽 해봐야 몇 차야? 1차란 말이야. 1차는 무조건 뭐로 연결돼? 직선으로 연결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마이지 할까? 이 두 연결 지점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얘는 1차니까. 맞아? 그 다음에 자 x가 4보다 커? 얘도 양수로 튀어나오고 얘도 양수로 튀어나오니까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2x-6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y는 2x-6. 그치?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아? 얘 음수고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로 둘 다 바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여기까지 왔어? 이게 지금 뭐야? 왼쪽에 있는 꺾은선 그래프 그린 거라고 네가 지금. 그 다음 얘랑 y는 6이라는 얘와의 위치관계 보는 거니까 y는 6이라 그러면 얘가 y좌표가 2니까 얘보다 위에 있겠지. y는 6이면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한 이쯤. 맞아?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 꺾은선 그래프가 y는 6이라는 직선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의 x범위가 얼마야 이거잖아. 어딘데? 표점 기준이잖아. 얘랑 얘. 맞아?
그 얘에서 얘 빼 차이 함수. 그럼 그때 x는 얼마야? 0이지.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 그때 x는 얼마야? 6이지. 즉 얘가 얘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 x 범위는 얼마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인 거지 지금. 이걸 만족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뭐야?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게 근이죠. 근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6이랑 0을 빼달라는 이야기지, 그치? 얼마야 그럼? 6이잖아, 6. 됐습니까? 네, 필기 잘 해놓고요. 자, 얘도요. 먼저 그래프 그리셔야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그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 그래프 그릴 겁니다. 오케이? 왼쪽에 이제 꺾이는 지점이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꺾이니까 0이랑 2일 때 꺾이죠. 그럼 x가 0일 때는 y가 얼마지? 했더니 절대값 0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잖아요. 그럼 y가 2였네, 0일 때. 얘는 0,2를 지난다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얘가 0이고 얘가 절대값 2니까 y는 그때 2잖아, 그치? 얘는 2,2 지난다고. 이 두 점을 지나야 되는데 얘가 직선이니까 이렇게 연결됐을 거고, 직선으로, 그치? 그 다음에 2보다 크면은 얘는 양수여서 y는 2x-2라는 직선이었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음수여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였지. 이렇게. 이게 지금 뭐야?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린 거라고. 그 다음에 너 뭐랑 뭐의 위치관계 보는 거야? 요 놈과 y는 3이라는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이런 직선의 위치관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랬을 때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지. 그때 x범위가 얼마야 이거잖아.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뭐야? 교점 x좌표지. 교점 구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에서 얘 빼면 차이 함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2분의 5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의 x범위는 여기니까 얘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랬을 때 최대와 최소값을 뭐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네요. 그럼 얘랑 얘잖아요, 그치? 얼마입니까? 2죠. 맞아요? 연습해야 돼 이거 두 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0. 자, 볼게요. 얘도요. 첫 번째로요. 얘도 그래프로 그냥 그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래프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자, 볼게요. 얘가 꺾여요. 어디서 꺾이냐면 x가 얼마일 때 꺾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꺾입니다. 맞지?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꺾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2k를 지나죠. 얘는. 이런 그래프가요. 얘는 근데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양수로 튀어나오니까 얘는 y는 4x 플러스 3 플러스 2k라는 이런 직선이었을 거고요, 그치? 얘보다 왼쪽에 있었을 때 음수로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2k라는 이런 직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y는 0이라는 놈과의 위치관계를 보셔야 되잖아요, 너 지금, 그치? 맞죠? 그런데 봐봐. 이걸 만족한 해가 뭐하래요? 존재하지 말라 그래. 해가 존재해야 돼? 해가 존재하도록이죠. 그럼 봐봐. y는 0이라는 직선이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해 존재합니까? 안 하죠.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위에 붕 떠 있어 버리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 어딜 때까지? 자, 이걸 봐봐. 뭘 그려? 얘를 위로 올릴 거야. 이렇게 쭈르륵. 어디까지 갈 때까지? 딱 교점이 생기면 되지, 최소한. 교점이 생기면 같은 것까지 이제 만족한 거잖아. 그 얘가 딱 어느 때야? 이때지. 이때부터 근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얘가 더 위로 올라오면 이때부터 계속 근이 생긴 거잖아. 무조건 생기잖아, 얘는. 맞아? 그럼 그때 k 값에 뭐 구해달라고 했어? 범위 구해달라고 그랬지. 맞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y는 0이라는 놈이 2k보다 어때야 돼? 같거나 커야 되지. y는 0, 즉 0이라는 놈이 2k보다 같거나 커야 되잖아. 0이라는 놈이 2k라는 놈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잖아. k의 범위는 어떻게 된 거야? 0 이하네 이거지 지금. 맞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그냥 절대값의 의미요. 한번 물어볼게. 절대값 x는요, 범위가
항상 이거 아니야? 왜? 거리니까. 거리가 어떻게 음수가 나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봐봐. 저거 있잖아. 절대값 4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k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이게 해가 존재하려면 얘는 항상 요래야 되잖아. 얘가 지금 이게 절대값이니까. 그럼 얘랑 얘가 어때야 돼 항상? 그러니까 공통범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얘가 최소가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K는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0보다 작거나 같네 이렇게 바로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이 문제에서 그냥 한 거고 그냥 일반적인 풀은 얘가 맞죠. 통용. 자 봐봐요. 얘도 봐봐.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면 한없이 어려워지고요.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얘도 봐봐.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값 5분의 2 플러스 x가 이거 거리적 거라서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보내버릴게요. 어차피 오른쪽 거는 그냥 y는 k꼴이라는 이런 상수함수였을 테니까 그리기 쉽죠.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리는 게 편하게. 그치? 자 그러면 얘는 꺾입니다. 언제 꺾입니까? x가 얼마일 때? 요 안에가 0일 때 꺾이잖아. x가 얼마일 때 꺾여? 마이너스 2일 때 꺾이지. 그러면 y는 어쩌고 해서 이거 그릴 건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얼마냐면 0이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2,0이었죠. 이렇게. 얘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을 지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는 양수여서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5분의 x 플러스 5분의 2 이렇게 생겼던 거고. 그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여서 부호 바꿔서 튀어나와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2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이런 y는 3a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만약에 즉 이 꺾은 선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지. 왜? 꺾은 선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크다는 이야기는 좌표평면에서. 그럼 뭐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위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 맞아 안 맞아? 이거 근이? 맞지? 맞아?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와서 교점이 생겨버렸어. y는 3a 플러스 6이라고 교점이 생겨버렸어. 그럼 이때 얘 근은 뭐야? 뭐는 제외해야 돼? 마이너스 2는 제외해야 되지. 즉 얘 근은 모든 실수인데 이 경우에 근은 뭐야? x가 마이너스 2를 제외해줘야 되지. 맞아? x가 마이너스 2일 땐 같잖아. 이때는 큰 게 아니고 같잖아. 안 되지 그럼. 그치? 그러면은 모든 실수이려면 어때야 된다? 아 교점이 생기면 안 되는구나 이거지. 그럼 교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y좌표가 3a 플러스 6이고 얘는 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3a 플러스 6이 어때야 돼?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아래. 맞아? 아 그러면 3a 플러스 6이라는 놈이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고요. 그럼 3a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되고 a는 어때야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네 라고 해석이 돼서 답은 얼마? 4번이었던 거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근데 얘 해가 마이너스 3 이상 5 이하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부등식의 해 경계는요. 부등식의 해 경계는 그래프의 교점 좌표입니다. 교점의 x좌표이고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차의 함수의 실근이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너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다항함수 니네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게 미적분 딱 배웠을 때부터인데 그때 이거 모르고 막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막 혼란스러워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fx라는 이런 직선이 있고요. 곡선이 있고요. y는 gx라는 이런 이차함수 곡선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때 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였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fx가 gx보다 클 때의 x의 범위 좀 구해줘 라고 얘기하면요, 요 부등식의 근 좀 구해줘 라고 얘기하면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어떨 때? 위에 있을 때지. fx가 gx보다 위에 있을 때의 x범위 좀 구해줘 이거잖아. 언제 위에 있어? 봐봐. 요 사이에서는 fx가 gx보다 아래에 있지. 아래에 있다가 교점을 기준으로 올라가지. 얘도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겠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요. fx가 gx보다 작을 때는 어떻다는 이야기냐면 요 fx가 gx보다 그래프가 아래에 있을 때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 사이죠. 요 사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사이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그래프에 지금 이 부등식의 해의 경계 보니까 알파랑 베타고 알파랑 베타잖아요. 해의 경계가. 근데 이 알파랑 베타가 뭐였습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였지. 그래서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나 마찬가지라고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이거 봐봐.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봐봐.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대. 그럼 마이너스 3이랑 5라는 놈은 y는 어쩌고 라는 이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이 그래프의 뭐였다? 교점의 x좌표였다. 근데 이 교점의 x좌표는 뭐다? 얘와 얘의 차이 함수의 근이잖아. 그럼 얘와 얘의 차이 함수는 그냥 그대로 뭐야? 이거잖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근데 이게 지금 뭐랑 뭐야? 마이너스 3이랑 5였다. 근이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럼 두 근의 합이 2니까 그게 뭐야? 마이너스 a고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5고 이게 두 근의 곱 b잖아. 그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15네 라고 바로 그냥 써버리면 되죠. 정말 이거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교과서상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풀어버리시면 이 문제는 풀겠죠. 근데 이걸 조금만 발전시켜서 이렇게 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공부할 때는 더 상위 개념을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a가 마이너스 2고 그다음 b는 얼마죠? 저거니까 두 개 곱해달라 그랬잖아요. 그치? 얼마?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16번까지 안 푼 거 쭉 풀겠습니다. 해주세요. 15번, 하세요. 16번까지. 네. 풀고, 매기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14번 먼저 보겠습니다. 14번이요. 14번 같은 거 줬을 때, 일단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그래프 먼저 그립시다. 왼쪽에는 2차 함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이죠. y는 0의 x축이니까요. x축 그려요. 그 다음에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 근이 뭐였단 이야기입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중근이었단 이야기죠. 그럼 얘랑 마이너스 2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접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지, 얘 그래프가. 대신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 다음에 자, 얘는 x축 이렇게 있고요. 얘를 그릴 겁니다. 얘를 그릴 건데 얘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교점이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는 뭘로 판단해? 판별식으로 판단하죠. 얘가 판별식이 지금 어떻냐면 0보다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0보다 크면 실근이 몇 개? 2개.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였다는 이야기는 얘와 얘의 차이 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2개였다는 이야기지. 교점이 2개 생겼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뭔지 모르겠고 관심 없고 그거는. 그 다음에 얘는 자 이거 x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죠. 그러면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붕 떠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맞아요? 얘는요. 딱 봐도 이거 판별식 0이죠. 접하고 있었을 겁니다. 얘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4에서 접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돼 있겠죠. 아니 4에서 접하고 있겠죠. 마이너스 4 맞죠? 이렇게 되지,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이랬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뭐야 이거지. 해가 모든 실수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 항상 성립하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 항상 성립하죠. 그 다음에 얘는요. 안 되지. 이 부분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항상 크죠. 맞지? 예. 얘는요. 안 되지. 뭐 때문에? 마이너스 4 제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굳이 얘를 근을 적어보면 얘는 모든 실수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랑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교점의 좌표를. 얘는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얘는 모든 실수인 거 맞고, 얘는 마이너스 4 제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늘 굳이 쓰자면.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모두 항상 만족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14번의 답이, 자 19번 볼게요. 3차 방정식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습니다. 그냥 뭐 줬냐면요, 세근 줬고요. 그 세근의 합이 15랍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너한테 그냥 노골적으로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렇게 방정식을 변형시켰을 때 얘의 근은 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지? 그럼 봐봐, 얘가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다는 이야기는 f 알파 베타 감마가 뭐였다? 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의 근은 이 안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로 만들어주는 x 값이 얘의 근인 거지. 1 넘기고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이 얘의 근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 근의 세 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너한테. 그치?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3 요거겠네요. 그치?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네.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합이 15니까 대입하시면 얼마? 2분의 12여서 6이네요.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21번도 보겠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요거 말고요 24번을 또 먼저 볼게요. 이거랑 19번이랑 24번이랑 저기 있어가지고요, 연관이 있어서. 4번은요 문제 조금만 변형시킬게요. 만약에 얘가 이랬어요.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잘못 봤는데, 만약에 이랬어요. 그럼 너한테 노골적으로 또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 부등식의 해 경계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와 얘의 차의 함수의 실근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었네 이거지. 그럼 얘 해의 경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f2x-1은 0의 해의 경계, 해겠죠, 실근. 그치? 근데 여기 볼게. 이랬겠죠,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때 x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거지, 근이. 맞지? 근데 봐봐, 방향이 어때요? 반대지. 그 얘는 지금 바깥쪽 범위고, 그럼 얘는 안쪽 범위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밑에 번외로 이거 좀 적어줄래요? 그 아래에다가 빈칸 있죠? 24번 아래.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긴. 그럼 봐봐,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요거잖아요. 이제 이 문제 먼저 풀게요. f2x-1이 f2보다 크다 해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죠, 그치? 맞죠? 나한테 주어진 정보는 이거야. 자, 이 경우에 이거의 해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근데 fx가 뭐라 그랬냐면 2차 부등식이래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아까랑 똑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석은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었네 이거고요, 그치? 따라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려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겠구나 이거지 지금. 여기까지는 옵니까? 여기까지는 와요? 그치? 자, 이랬을 때 f2x-1이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 곱하기 2x 플러스 2에다가 2x 이렇게 됐을 거고요. x 대신에 뭐 대입한 거냐면 2x-1 대입한 겁니다. x 대신에 2x-1, x 대신에 2x-1 대입한 겁니다. 이게 지금 f2x-1이죠. 얘가 뭐보다 커야 돼? f2보다 커야 돼. 그럼 f2는 얼마냐면 5, 3이니까 15a죠. 그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거 풀어달라는 이야기는 꺼민해가지고 a로 나누는데 판단해야 될 게 있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판단해야 되는데 봐봐. 우리가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 이랬을 때 이거 알파랑 베타 안쪽 범위네 이랬던 이야기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였을 때? 양수였을 때지. 그런데 얘 봐봐, 지금 뭐보다 작다인데 바깥쪽 범위잖아.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였다? 음수였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음수였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a가 음수였다는 이야기잖아. 나눴을 때 어떻게 됐겠어?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겠지,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푸는 게 뭐야? 아, 요 2차 부등식 풀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거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달라는 이야기잖아 너한테. 맞아요? 그럼 얘는 2x 5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안쪽 범위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요. 2분의 3보다 작네요.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24번의 답이 1번이죠. 1번. 자, 연립 2차 부등식 중에서요. 연립 2차 방정식에서요. 만약에 얘가 5고요. 얘가 6이래요. 얘는요. x, y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 맞죠? 얘는 x, y에 대한 1차고요. 얘는 x, y에 대한 2차잖아요. 맞지? 그럼 1차하고 2차니까 쌤 연립하면 되겠네요. 맞는데 봐봐.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경우엔 조금 이제 특수하게 좀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데 x랑 y를 각각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상정해 봅시다. x랑 y.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x랑 y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야. 두 근이야. 그럼 합이 5고 곱이 6이잖아. 그럼 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거 아니야? 합이 5, 곱이 6. 그럼 t가 뭐랑 뭐야? 2랑 3이지. 근이 2랑 3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x랑 y가 뭐였다? 2랑 3이었다는 이야기지. 2,3, 3,2 이런 거지. 그치? 맞아요? 이렇게도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봐. 이 문제 봐봐. 21번. 22번 봐봐. 얘가 지금 보니까 얘 연립 2차식인 거 맞는데 위에도 2차식 아래도 2차식 이거잖아. 그치? 근데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맞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뭐야? 라고 했을 때 합과 곱이네 이거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 합과 곱 이런 꼴로만 끄집어내면은 내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 이거지 지금 상태가. 그래서 봐봐. 이거 내가 지금 계속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합을 m이라고 치환하고요. 얘를 n이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 얘도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플러스 n이 마이너스 8이었고 n 마이너스 n이 16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두 개 더해. 2m은 8. m은 얼마? 4. 그치? n은 마이너스 12 이거잖아. 그 요걸 만족한다는 게 뭐였던 거냐면 x 플러스 y가 4였고 x, y가 마이너스 12였어 이거지 말뜻이. 맞아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x랑 y 값을 구해야 되잖아. 이거 만족하는 거. 그럼 이제 뭐야? 이걸로 바뀌는 거지. 합이 4고 곱이 마이너스 12인 2차 방정식의 두근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t가 뭐랑 뭐야? 6이랑 마이너스 2였던 거지.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 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뭐 해달라는 이야기야?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달라. 그럼 어쨌든 뭐가 뭐든지 간에 제곱해서 더하면 40이죠. 21번 볼게요. 봐봐. 21번 보시면요. 302승, 301승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를 나한테 다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다르지는 않겠죠. 뭔가 규칙이 있겠다 싶죠? 그럼 봐봐. 만약에 알파 n승이 알파래요.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알파 n승이 알파라고 하면 이 n에 대한 주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자, 알파 3승이 만약에 알파랍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알파랑 알파 3승은 같고 알파 이거 두 개 봐봐.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 곱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알파 제곱 곱했을 때 그게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이었다는 이야기지. 알파 5승 알파 7승 이렇게 쭉 다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이런 거 찾아야겠다 이건데 얘가 알파가 얘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이거 뭐 짝꿍이냐면 이거 알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0인 거 그대로고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 3승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알파 3승이 얼마였다? 1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알파 3승이 1이었죠. 그럼 잘 봐. 알파 3승이 1이라는 건 너한테 뭘 의미하냐면 알파랑 알파 4승이랑 같고 알파 7승이랑 같고 알파 10승이랑 같고 다 같은 거지. 왜? 알파 3승은 1이거든. 알파 3승을 아무리 곱해봐야 1을 계속해서 곱하는 거니까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잘 봐. 얘는 알파의 3k 플러스 1 이거 뭘 의미할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이야? 1, 4, 7, 12? 1인 애들이지.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이 뭔진 모르겠는데 얘는 또 뭐랑 같냐면 알파 5승이랑 같고 알파 8승이랑 같고 알파 11승이랑 이렇게 같잖아. 맞아? 그럼 얘는 2, 5, 8, 11의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이지. 나머지가 안 변하잖아. 3으로 계속 더해 나가니까. 얘는 3K 플러스 2 이렇게 됐겠지. 그치?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K고 나머지가 2인수. 그치? 그 다음 얘가 알파 3승이 뭔지 모르겠는데 알파 3승이랑 알파 6승이랑 같고 알파 9승이랑 같고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 얘들은 뭐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애들, 즉 3의 배수인 애들이지. 그치? 얘네는 다 같다고. 그럼 봐봐. 자, 이런 거 봤을 때 300이 봐봐. 300이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얘는 그냥 뭐랑 똑같겠다? 알파 제곱이랑 같겠네 이거지. 맞아? 얘는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알파랑 같겠네 이거지. 알파 1승이니까. 얘는요? 나눠 떨어지니까 알파 3승이랑 같겠지 뭐 이거지. 그치? 얘는요? 나머지가 2니까 얘는 알파 제곱이랑 같을 거고 얘는 나머지 1이니까 알파랑 같을 거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럼 봐봐. 어디 갔어? 아까 여기서요. 요거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면 사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양변에 알파 곱해볼게요. 그럼 뭡니까? 알파 3승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0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알파씩 곱해나가면서 연속된 세 개 항의 합은 뭐다? 0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알파 제곱 0이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 남는 게 뭐야?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만 남았는데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24번까지. 앞에 놓으신 거는 그 답지도 보여놓을 거고 영상도 꼭 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17번에 4번이고요. 18번에 6입니다. 19번에 6이었고요. 20번에 0입니다. 21번에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22번에 40이고요. 23번에 2번입니다. 24번에 1번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25, 26, 27, 28 네 문제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5, 27 먼저 좀 볼게요. 오케이? 25, 27. 자, 앞에 좀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에다가요. 뭔가 10이 자꾸 겁니다. 제한 조건 걸어요. 뭐보다 크다,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뭐 이런 문제들 있죠. 다 근해 분리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지? 근해 분리 문제는 세 가지 기준점 잡아서 그림 맞춰 나간다 그랬죠. 첫 번째로 봐봐요. 얘의 두 근을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 x좌표로 해석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 이렇게 생겼다고요. 내가 원하는 그림은 어때야 되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되니까 0이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된다고 이렇게. 원하는 그림이 이거지. 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도록 너가 세 가지 조건으로 조정해 나가는데 그게 뭐였어요? 기, 대, 판이었죠.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맞지? 맞습니까? 그러면 기준값 0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0보다 크죠. F0이. 그러니까 F0이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죠. 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네요. 그 다음 판별식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가 없네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은 아니고요. 이렇게 돼도 상관없죠. 중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맞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맞지? 그래서 세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 풀어주시면 되니까 이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면 되고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판별식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얘가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게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이거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x범위 구해보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거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안쪽 범위 바깥쪽 범위니까 인수분해 할게요.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작은 놈보다 작고 바깥쪽 범위 큰 놈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놈의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되죠. 그치? 이 두 놈의 공통범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튀어나오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얼마게라고 물어봤으니까 25번의 답은 얼마입니까? 2번이죠. 그치?
맞습니까? 대표적인 근해 분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7번도 볼게요. 봐봐. 이번에는 근해 분리에 대한, 근에 대한 제한 조건이 아까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 훨씬 어려운 문제죠. 어떻냐면, 두 근이 일단 서로 다른 부호래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y는 이거라는 이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에 사이에 뭐가 들어와야 돼? 0이 들어와야지만 두 근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한 놈은 음수, 한 놈은 양수 이랬겠지, 그치? 맞아? 근데 0의 위치까지 얘 가지고 조정을 해놨지. 봐봐.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0까지의 거리지. 양수근부터 0까지의 거리가 음수근부터 0까지의 거리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즉 0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가까워야 돼? 왼쪽에 가까워야 돼? 오른쪽에 가까워야 되지. 그래야만 얘가 딱 정가운데가 이때인데, 대칭축일 때. 이때가 딱 정가운데지. 근데 0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양수근의 절대값이 이만큼이고 음수근의 절대값이 이만큼이어서 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얘는 대칭축의 위치까지 너한테 지금 준 거라고, 사실상. 절대값을 이용해서. 맞아요? 그럼 봐봐. 첫 번째. 어디 갔어, 인생? 아, 여기 있네. 첫 번째. 기준값이요. 0 들어갔을 때 사이근이니까 F0이 음수여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지, 그치? 두 번째. 자, 사이근이었을 때 내가 판별식 안 봐도 된다 그랬죠? 그럼 대칭축만 보면 되는데 일단 쓰긴 할게. 판별식. 얘는 굳이 볼 거 없고. 얘는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합니다. 왜? 사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이 두 근 사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두 근이 존재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무조건 만족하거든요. 0인 부분이 존재해야 되니까. 예. 대칭축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2분의 a네요, 그냥.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이 대칭축이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0보다 작아야 되지. 두 가지만 보면 되네요. 오히려 얘가 훨씬 계산이 간단합니다. 맞지? 그럼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F0인데 얘가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돼, 이거잖아. 그치? 그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요, a가 0보다 작아야 돼,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a가 모든 실수야, 이거지, 지금. 이 세 개의 공통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니까요. 공통범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얘의 뭐 구해달라고요? 27번 실수 A값의 범위네요. 그치? 얼마입니까? 이거죠. 1번. 오케이? 근해 분리 문제 두 개 엮어가지고 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운다? 자, 그 다음에 28번이요. 28번 또 못하실까봐, 이거. 28번 보면요. 얘가 x4승 마이너스 19x제곱 플러스 25는 0의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겠대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치? 근데 그럼 내가 이거를 구해야겠다 이 쉽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알파제곱, 베타제곱, 감마제곱, 델타제곱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각각 구해서 하면 되겠네요. 하면 되는데 먼저 해볼게요. 4차 방정식인데 얘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치환해야지 해서 치환했잖아. 이렇게 치환했어요. 그럼 복 2차식이었죠. 치환해도 2차식이잖아요. 얘 지금 맞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너무 땡큐하게 되지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때 뭐야? 합착골 유도해야 되죠. 기억나죠? 합착골 유도요. 그래서 얘는 합착골 유도해볼게요. 봐봐. 얘가 5의 제곱이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으면 돼? 10이나 마이너스 10이 있었으면 됐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할 거야.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25에다가 마이너스 9x제곱 하면 완전 제곱골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합작골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앞에 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0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지. 어떻게 되냐면 합차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지. 그치? 그 알파, 베타, 델타, 감마가 각각 뭐인지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가 얘의 근이고 감마, 델타가 얘의 근이었다고 할게. 오케이?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지 말고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거 근해공식 쓰기도 애매하고
그럼 봐봐.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고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5지. 그럼 9에다가 10 더해준 게 이거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19잖아. 맞아? 그 다음에 감마 델타면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5지. 그래도 뭐 제곱해서 뭐 그 뭐야 2개 빼주면 이거겠지. 19, 19. 얘는 얼마? 38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아요? 이게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델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을 때 각각 구하는 것도 땡큐 하겠지만 이거를 내가 곱셈 공식 변형식의 입장에서는요. 이걸 제곱하게 되면 각각을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두 개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2개씩 곱한 거를. 이걸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저 4차 방정식에 근 4개를 하나짜리 더한 거지.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짜리 어떻게 돼 있어? 비어있지. 하나짜리가 얼마야? 0이잖아. 얘 0이네? 아이고 어디였어? 얘 0이지. 얘는요? 2개짜리지. 저 2개짜리 얼마야? 마이너스 19잖아. 맞아? 근각계수의 관계. 그러면 0의 제곱에다가 38을 더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얘는 얼마? 38인 거지. 훨씬 계산이 빠르네. 맞아요?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보기차식골에서 인수분해 안 되면 합차골 유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 저거 되게 자주 나와. 근데 그것보다도 얘는 내가 뭐 구해야 되지? 좀 유연하게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공부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26번 하세요. 네, 쉽습니다. 문제들이. 그게 안 되고 자꾸 이제 식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건데. 자, 30번 볼게요. 얘가. 밑줄 좀 쳐주세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특정 차수 언급해놨습니다. 그치? 얘가 2차라고 딱 콕 집어 말해줬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런 2차 부등식이니까 k가 0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안 됩니다. k는 0이면 안 돼. 이거 체크하고 가셔야지. 그치? 그 다음 봐봐. 얘가 2차 부등식이고 얘는 x축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할 때 x축과의 위치관계로 파악하는 거잖아. 그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x축과의 위치관계를 봤을 때 제가 얘가 이래. 그러면 이거의 근은 한계가 아니지. 범위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범위는 이 범위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접해. 그러면 얘의 근은 뭐야? 하나 있는 거지. 아니지. 미안해. 얘의 근은 하나 있는 거 맞네. 하나 있는 거지. 어디? 이거 하나지. 맞아? 그 다음에 얘 이래.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범위가 없지. 해가 없지.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였냐면 해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되잖아. 해가 오직 하나 존재하는 게 뭐야? 얘잖아. 얘 이거였다는 이야기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요? 그러면 K가 일단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양수여야 되고 X축과 접해야 되는구나 이거니까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이구나 이거지 지금. 그러면 저 짝수 판별식 쓸게요. K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K의 제곱이 0이어야 돼. 또 바보처럼 이거 풀고 있지 말고 봐봐. 이거 합차잖아. 합차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3K의 제곱이니까 인수분 해버려 그냥.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K가 그럼 뭐랑 뭐 나오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선 1, 2잖아. 그치? 그런데 K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된다니까? 양수이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때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구해줘 이랬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뭐랑 뭐야? 1이랑 2 두 개죠. 1이랑 2 두 개. 맞아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34번 볼게요. 34번. 34번엔 밑줄이요. 1부터 3이요. x의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1부터 3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이때 얘가 성립하도록 모든 실수 x, 요거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게끔 해달래. 그치?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몰게. 한쪽으로 몰면 이런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건데
파악할 건데 얘는 온전한 이차함수가 아니지. 왜? x 때문에 잘려 있을 거야. 이차함수 일부분일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지. 맞지? 그 다음 대칭축이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야. x는 2분의 a. 맞아요? 자, 그런데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리고 x의 범위가 1이랑 3 사이래. 맞지? 그럼 잘 봐. 만약에 1이랑 3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거나 그 다음에 또 1이랑 3이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 1이랑 3이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 경우들마다 얘가 어때야 되냐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케이스 다 나눠야 돼 이거. 첫 번째로 어때야 되냐면 자 1과 3 사이야. 그치? 2분의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같은 것까지 가능하지. 이 경우에는 최소값이 뭐냐면 F3이잖아요. F3이지. F3이 뭐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지. 같은 것까지 되지. 얘가 Y는 0이야 딱 이래도 얘가 얘보다 큰 거 맞잖아. 왜? 0 빵 뚫렸으니까 이건 3은. 그러면 얘가 F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거지 지금. 그럼 집어넣어 볼게. 어떻게 되냐면 9-3a 마이너스 6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때 a가 뭐야? 6 이상인 경우야 지금. 이거랑 이거를 만족하는 공통범위가 존재하면 돼. 맞지? 얘는 6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3으로 나눠버리면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2a a고요 3 마이너스 1이죠. 계산 맞죠?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이거랑 공통으로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모순이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었다고. 그럼 두 번째로 뭐였다? 혹시 이건가 하고 봐야지. 그치? 자, 두 번째 2분의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랬어. 등호는 상관없어 이거. 그냥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 3 여기다 붙였으니까 좀 불편하게 그냥 뺄까? 이렇게 그냥 뺄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어때야 되냐면 최소값이 얼마야? 꼭지점일 때지. 얘 최소값이 이때는 꼭지점일 때가 최소잖아. 그럼 F2분의 A야. F2분의 A가 뭐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러면 어디 갔어?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항상 0보다 크다고. 맞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집어넣었을 때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제가 4를 다 곱해볼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4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건 당연히 모순이지. 이거 양수잖아 이거. 아니 음수잖아 이거 왼쪽에. 그치? 모순이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뭐 한 겁니까? 오른쪽에 있을 때 a가 제 범위가 이랬을 때 이쪽에 있을 때네요. 지웁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네. 그러면 이 경우일 때네요. 세 번째. 그럼 2분의 a가 세 번째였지. 2분의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a가 2 이하일 때 이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때 f1이 최소값이고요. f1이 1 마이너스 a 6a 제곱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6a 제곱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3a랑 2a고요. 그다음 얘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그치? 요 범위와 요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얘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이때 실수 A의 최대값을 P라고 하자. 그때 뭐야 6P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치? 그럼 실수 A의 최대값이 뭡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치? 맞아. 얘가 P였죠. 그럼 6P가 얼마게라고 물어봤으니까 6P는 얼마? 2네요. 그치? 요 문제는요. 내신에 나오잖아요. 서술형에. 이거 준킬러급 맞아요. 준킬러급입니다. 조금만 손 건드리면 킬러급입니다. 왜? 시험장에서 네가 범위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빈출입니다. 난이도 조절형으로 이런 문제들 자주 내요. 왜? 너가 얼마 연습했냐? 너 할 수 있어?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의자에 앉은 애들이 4X명이죠. 학생 수가. 6명이 앉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맞지? 못 앉는 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4x 플러스 6이 뭐야 이게? 학생 수죠. 이게 지금 학생 수로 표현되네요. 의자의 개수로 표현한 학생의 수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의자에 6명씩 앉혀요.
이렇게 6명씩 앉혀. 이번에는 6명씩 앉혔더니 뭐라고 됐냐면 의자가 오히려 남는데 이번엔. 오케이? 근데 의자가 4개 남는데 그 밑줄이에요. 4개 남는 거. 4개 남는 거는 어떤 상황을 포함하고 있냐면 잘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여기 6명씩 앉고요. 여기 1명 앉았어요. 그럼 의자가 몇 개 남은 거예요? 빈 의자가 몇 개야? 4개지. 이때는 얘는 남았다고 안 해. 1명 앉아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지. 자. 이때도요. 의자가 몇 개 남은 겁니까? 4개지. 그럼 학생 수가 최대일 때가 이거, 최소일 때가 이거고요. 최대일 때가 이거인 거지. 맞아? 아, 그러면 학생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됐냐면 6명씩 앉는데 온전하게 앉은 게 x 빼기 4잖아요. 그치? 맞아요? 여기 4개 빼고 6명씩 다 앉았다고 할게요. 아, 미안해요. 5개를 빼야지. 요거까지니까 최소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기 5개 빼고는 6명씩 온전하게 다 앉은 거지. 맨 마지막 번째에 1명 앉았을 때가 최소인 거죠. 맞아요? 이게 학생 수의 최소인 거죠. 그 다음에 최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6명 다 앉았을 때. 이때니까 6x-5 플러스 6 이거였던 거죠. 이렇게. 물론 이건 6 곱하기 x-4인데 식의 통일감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이게 뭐 해주면 됩니까?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되죠. 1번, 2번. 그치? 얘는 어떻게 되냐면 6x-29 4x 플러스 6 6x-24고요. 이거 한번 풀어주면 2x가 35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 한번 풀어주면 2x가 3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죠. 이거랑 이거의 공통범위니까 x는 1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5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치? 그럼 가능한 의자의 개수가 15, 16, 17까지 되네요. 그치? 그래서 구해달라는 게 의자의 개수가 모으기를 쓰니까 답 몇 번? 3번이죠. 그치? 맞습니까? 이 문제는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였고 그 뒤에 모든 내신 대비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든 변형시켜서. 오케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되셨습니까? 네. 자, 숙제는요. 딱히 없어요. 진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선행 공부하신 거 복습하시고 답지 보내놓을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까지 내가 60문제 보내놓을 겁니다. 그거 공부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늦지 마시고 월평 잘 보시고요. 아시겠죠?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못 보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